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경우에 지금 성동갑구 지역에 중성동갑구 지역에서 여기에서 임 실장이 빠지면 선거가 어려워진다. 고로 빠지면 큰일 난다라는 입장이고 당에서는 그 사실상 그 전략공천으로 누구를 그 결정을 해버리면 임종석 실장은 사실상 컷오프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결정돼야 됩니까?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저는 제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당사자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네. 저도 정말 어려웠어요. 종로에서 그만둔다는 게 거기에 뭐 진짜 막말로 투자한 돈도 많고 시간도 투자한 시간, 열정 그리고 저의 사실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붓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로에 아직도 제 현수막이 아주 멋지게 걸려 있습니다. 아이고야. 이제 조만간 그것도 이제 떼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거길 그만둬야 되겠다고 결심을 한 거는 사실 뭐 어디 보장을 받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제 쓰임새가 그런 데에 선당우사로서 이 여러 가지 총선 전략을 짜는 데에 제 쓰임새가 있겠구나. 그게 지금 당의 요청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기꺼이 고심 끝에 지금은 이제 뭐 거의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까지 이제 응하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 혜택을 받은 분들은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막 친명 비명으로 오늘 아침도 보니까 보수 언론들은 몇 바닥씩 이제 깔고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공천에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명, 비명 나뉘어서 비명은 다 경선 또는 뭐 컷오프 하위 10%, 하위 20% 그리고 친명은 전부 단수공천 받는 거 아니냐라는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언론의 이런 공격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언론이 이걸 친명, 비명 프레임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 그 현 상황을 정확히 이렇게 지적하는 프레임이 아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의원님은 친문이었잖아요. 네, 저는 문재인 정권에 있어서 장관급 기관장을 했습니다. 그 잣대로 하면 임종석 실장도 친문이잖아요. 저도 똑같이 친문입니다. 똑같이 그 장관급 기관장을 했고 그러기 때문에 대표적 친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당이 그러면은 저를 친문이니까 죽이기 위해서 종로에서 나와라 했다. 제가 만약에 이제 그게 마음에 안 들거나 이러면은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가지고 주장을 하면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이거는 제가 그냥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 거고 그렇다고 당이 또 제가 친문이라고 뭐 공천에 불리하게 뭔가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거라고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저는 제가 친문이지만 또 당연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제하에서는 당연히 친명이다. 그래서 친문이고 친명이고 이거는 우리 당의 모든 당원이라면 당연한 거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친민주당인 거지 친문 친명이 어디냐. 친민이다. 네, 그렇죠. 친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언론에서 이걸 친문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친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천에서 뭔가 그 특혜를 받는다. 이거는 전혀 아니라는 걸 제가 증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친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공천에서 아예 경기에 또 뛰지 못하고 아예 탈락되거나 배제된 사람들이 매우 많거든요. 제가 알기는. 정말 그분들이 진짜 눈물 흘리면서 가슴 아리하는 걸 제가 직접 다 지켜봤기 때문에 이거는 친명이 뭐 특혜를 받고 친문은 불이익을 받고 이거는 전혀 아니고요. 실제로 근데 왜 그러면은 지금 공천에서 단수는 이른바 친명이 좀 많아 보이고 친문이 좀 불이익을 받는다처럼 보이는가. 일단 친명 친문 프레임이 맞지가 않고 또 그렇게 보이는 것도 일종의 착시다. 왜냐하면
그 탄탄하거나 저기는 도저히 가도 현역이 있는데 이거는 비집고 갈 틈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지역은 네. 새로운 경쟁자들이 예. 아예 예. 포기를 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가봐야 안 된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지역을 한번 해볼 만하고 내가 어떤 소신을 가지고 이 지역에서 해보고 싶다. 네. 이런 경우에는 또 경쟁자들이 몰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작동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친문이나 친명이라서 이런 뭐 이쪽에 뭔가 특혜를 주거나 배제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거는 확실히 제가 느낍니다. 그럼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어제 한밤 늦게까지 이제 그 최고위원회가 열렸고,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제 최고위가 열리고, 이번 총선의 분수령이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성동에 공천을 주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이제 언론의 분석이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임종석 전 실장의 문제가 임종석 전 실장의 결단으로 지금 전현희 위원장처럼 그렇게 해결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이 가장 지금 그 상황에서 좋은 방법론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치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임종석 실장이 결단해서 물러나야 됩니까? 다른 지역으로? 제가 뭐 그분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은 저는 이번 총선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 마음도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꿈에도 그리던 정치적 운명이라 생각하던 그 종로에서 출마를 접기까지는 제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죠. 몇 주 동안 진짜 불면의 밤을 이뤘고 그만두고 난 뒤도 일주일간을 진짜 알아놓았거든요. 병원에 다니면서 그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정치적인 장래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아무것도 보장도 받은 것도 아니고요. 그때 제가 생각을 한 것은 이번 총선의 그 중요성, 진짜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진짜 그런 총선이고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이런 기치로 온 민주당의 모든 자산과 인력이 단합해서 이렇게 총선 승리를 해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이벤트인데 그러면은 거기서 저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겠냐. 그랬을 때 분명히 저라는 존재가 여기서 제가 끝까지 가서 당선이 되는 것을 목표로 가는 길은 이거는 저한테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저만을 위한 길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저라는 존재가 그 어떤 형태든지 쓰임새가 있다면 그렇게 가는 게 저한테는 엄청 불이익이고 뭔가 정치적 앞길도 안 보이고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그게 이제 소위 교과서에 나오는 선당우사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총선 승리에 제가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닐까. 내가 선수로 뛰어서 기여하거나 아니면 뭔가 당의 프레임이나 전략을 짤 때 거기에 도구로 사용돼서 기여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그리고 당의 그 중진으로서 뭐 아니면 어떤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런 책임감을 저는 가져야 된다.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제 판단이었고 그건 저를 실천에 옮긴 거고요. 그래서 뭐 임 실장님도 그런 차원에서 총선 민주당의 총선 승리라는 그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큰 프레임에서 저는 고민을 하실 거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희망합니다. 어쨌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윤석열 정부 심판이고, 그리고 큰 승리를 위해서 모두가 단합해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심판 선당후사 관점에서 임종석 그 전 비서실장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게 부연을 하자면 총선 전에는 이렇게 공천이나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민주당의 이 총선 전략이 선명했거든요. 정권 심판이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국민들이 많이 지지를 하고 그렇게 가는 듯이 보였어요. 근데 이 이제 공천이 시작이 되면서 그 프레임이
공천 관련된 불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공천 관련돼서 당의 분열 이런 게 이제 언론에 전면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정권 심판이라는 이 민주당의 그 총선의 시대 정신 이게 이제 흐려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거시적인 이런 거는 이제 안 보이고 미시적인 서로의 이제 분열과 뭐 갈등 이런 게 전면에 부각이 되면서 지금 당의 지지율도 이제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오늘 위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은 4.4% 올랐고요. 민주당은 0.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그 여론조사가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추세가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아직 총선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민주당이 분열하지 않고 지금 뭐 특히 이제 공천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저도 다 잘 아는 분들이고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들이라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그래서 정말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생각에 가슴 아프고 뭐 어떤 분은 제가 좀 전화드려서 위로도 드리고 이랬는데요. 그렇지만은 지금 사실 뭐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개인의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이라는 그다음에 지역구도 자기네 개인의 그런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절체절명의 시대가죠. 우리 윤석열 정권 심판 민주당으로서 국민들도 그렇게 염원하고 있는 그래서 거기에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단합해서 그게 단일 대우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취지로 좀 우리는 친명, 친문 이런 게 아니라 친민이다 모두. 친민. 그러니까 친민주당으로서 여기선 단일 대우로 흔들림 없이 함께 가야 된다. 분열하지 말고 단합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 압승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D-44일이고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지금 단결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사실 나도 피해자다. 솔직히 말하면 종로에서 뛸 수도 있었고 내 개인의 승리를 위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지만 전체적인 선거 상황판을 보고 민주당의 큰 승리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이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차원에서 결단했다. 뭐 이런 측면을 강조해주고 계시고 중요한 건 단일 대우로 단합해서 승리하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이 판이 교란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 그 이번 공천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분들, 특히 이제 동작의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와 정말 굉장히 그 입에 담기 어려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판이 나오고 있고 내가 판사를 하다가 당의 부름을 받고 판사 잘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질지도 모르는 동작에 가서 나경원 후보를 꺾고 12년 만에 민주당의 승리의 월계관을 갖다 주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이제 독소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도 그 말씀하신 대로 4년 전에 그렇게 어려운 지역에서 그 또 정말 값진 승리를 일궈냈고 민주당의 의원으로서 굉장히 저는 뭐 훌륭한 역할을 하셨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또 당에서 뭔가 버려진 듯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다 생각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정권 심판이라는 절체절명의 시대의 과제에 우리가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지금은 그런 대의를 위해서는 조금은 자제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분의 경우에도 4년 전에 그 지역에서 정말 뛰고 있었던 그 공천을 바라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전략으로 가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때도 당의 전략적 판단에 의해서 거기에 이제 전략 공천을 받아서 총선에서 또 아주 멋진 승리를 하셨는데요. 그게 그러니까 언제나 자신이 그런 주인공이 될 거라는 이거는 지금 맞지 않다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만약에 당에 그런 전략적 판단이 있으면은 그 판단에 4년 전에 자신이 그렇게 또 주인공이었던 것처럼 당이 지금은 또 다른 그 총선 승리를 위한 다른 전략적 판단을 한다면 마음은 쓰라리고 아프지만 존중해 주는 게 맞지 않나. 당의 결정을 존중해 주는 게 맞다. 결국 탈당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런 게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쌓여가지고
가지고 예. 당의 이제 갈등, 분열 이런 식으로 밖에 보이는 거고 그게 이제 점점 지지율을 낮게 하는 원인이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좀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 지금 많으세요. 네. 그렇지만 저기 대표실을 점거동산 중에 노웅래 의원도 계시고. 네, 정말 진짜 그분도 정말 가슴 아프고요. 그런데 그 좀 시대 정신과 대의에 좀 다들 좀 공모했으면 좋겠다. 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동작을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는 마음을 비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 선택이라면 저는 당연히 종로로 끝까지 고를 하고 거기서 하죠. 그래서 이미 그 어려운 결단을 했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고 이제는 제가 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냥 백이송 군까지 마음을 이제 다 비웠기 때문에 당이 가장 쓰임새 있는 곳에서를 활용을 하셔라. 그냥 그런 생각입니다. 굉장히 편해 보이십니다, 이제. 이 가정까지 오기는 진짜 너무 제가 우리 기사님 전화도 못 받고 정말 그러니까요.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그 나경원 의원이요. 뭐 누가 오든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뭐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고 실제로 당에서 뭐 여러분들을 넣어서 이제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는데 이제 적합한 인물이 잘 안 나온다라는 소문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의 이런 태도는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그럴까요? 아니면 민주당에 누가 가도 꺾을 수 있는 후보입니까? 일단 그 지역이 지금은 상당히 이제 거의 지지율, 당의 지지율이 비슷하거나 뭐 아니면 뭐 국민의힘이 높거나 민주당이 높거나 그런 지역인 것 같고요. 스윙보트. 네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뭐 아파트 가격이 높아지면서 국민의힘 지지세가 점점 높아지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고요. 뭐 대표적인 공약으로 뭐 강남 4구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으로는 어려운 지역이 됐습니다. 그게 일단 기본적이고요. 둘째는 나경원 또 전 의원이 뭐 국힘에서는 굉장히 거물급 인사이시고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 좀 약간 탄압을 받으신 그런 이제 이미지도 있고 피해자 이미지.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상당히 총선에서는 자산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정권에서 그 이제 그 복무를 제대로 못 하셨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적이 많았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을 열심히 그동안 많이 갈고 닦으셨을 거다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측면을 볼 때는 지금은 뭐 상당히 우세일 거다 이런 추측이 가능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코 쉽지 않은 지역이고 민주당이 어느 누구가 가더라도 쉽지 않은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는 그 굉장히 주목을 받는 지역이 됐습니다. 동작을에 민주당의 여전사 3인방 가운데 누가 한 명이 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는데 과연 누가 될지 전현희 위원장이 되실지 기추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뭐 어려운 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민주당이 진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이 어려운 지역이나 뭐 이런 데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총선의 시대적 과제라든지 또 거기 지지자의 뭐 결집 정도라든지 투표율이라든지 그리고 후보가 얼마나 열심히 뛰느냐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지지율 격차 이런 거는 또 학에 따라서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다. 그래서 뭐 어려운 지역이라는 것이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뭐 반드시 뭐 패배한다든지 이런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제가 사실 지난 총선에 강남에서 승리할 때도 초반에 시작할 때 거의 20% 가까이 지는 격차를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은 없다. 열심히 하기에 달렸고 또 그만큼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함께 하기에 달렸고 또 여러 가지 시대 정신 그런 것이 차오르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 그 뭐 수도권에 다 격전지라고 하지만 얼마든지 민주당의 승산이 있다. 동작을 포함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말씀 나온 길에 강청희 전 대한의협 부회장이 상금 부회장 저희 프로그램 나오셨는데 이번에 강남을에 도전하시잖아요. 아, 쉽지 않다. 네. 예, 매우 어렵다. 좀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사실 그 민주당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돼 있더라. 그래서 전현희 위원장께서 좀 도움을 주신다면 거기에서 어떤 선거운동 캠페인을 해야 될까요? 강남이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최고 험지 중의 험지죠. 네. 그래서 제가 출마할 때도 100% 불가능이다. 당선 안 된다. 네. 모두가 그랬고 지지율 차이도 아까 말씀드린 20% 가까이 차이 나는 그 상태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나 결국은 승리를 했잖아요. 네. 불가능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선거라는 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종로에서 하루에 2, 3천 장씩 명함을 드리고 인사를 드리고 네. 한 명 한 명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드린다 그랬는데 강남에서 했던 제가 그 선거 방법이 그거거든요. 네. 정말 겸손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열심히 그리고 진정성 마음을 전달하고 이 사람이 진정성 있고 정말로 열심히 해보려는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전달하는 저는 그것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게 민심은 찬심이라고 했는데 하늘의 마음을 움직인다 했잖아요. 네. 그거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더 쉬울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네. 그런 마음으로 하면 이길 수 그러니까 있다. 정당 지지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민주당이 열세이지만 이른바 후보 경쟁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만나면 하루에 한 5천 장 돌려야 됩니까? 거의 지금은 예,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렇게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강남이라는 지역이 그래요? 길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가 다니고. 없잖아요. 네, 그렇죠. 다 차로 다니고 이러니까요. 예,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그런 정성을 표현하기가 더 쉽지 않은 곳이 또 강남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